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두고 의원 외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 지난주에 미국 다녀왔고 주요 인사들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미 상황들 또 의원 외교 상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라고요? 예, 음성 판정을 받았고 능동 감시자인데요. 예.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녀오신 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당에다가 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통화 같은 것들은 좀 하셨습니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께 전화로 보고드렸고요. 네. 또 국회의장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수 관련해서는 승인 내려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바이든 행정부 이제 이 인수위에 좀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좀 나오곤 있습니다. 네네. 물론 아직 승복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전해주시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인수 과정이 또 당선 확정도 안 됐고 연이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차츰 미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도 심각해서 우려를 했는데 마침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연내 보급 소식도 나왔고요. 네. 미국도 조금 안심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 출발하실 때만 해도 좀 걱정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좀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번 주부터는 우리로 치면 추석이죠.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됩니다. 예. 다음 달 되면 또 추석, 크리스마스 오고요. 그래서 더 미룰 수는 없었고요. 네. 코로나 확산 와중에 워싱턴 방문이라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만나본 이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외교가 또 한국 전문가들은 상당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K 방역에 대한 칭찬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하다고 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 이분과의 만남이 상당히 좀 보도가 좀 많이 되곤 있던데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예, 브래드 셔먼은 미국 하원 민주당의 그 유력 정치인인데요. 예. 하원 외교위원장 거의 1순위에 꼽히는 분입니다. 곧 선거가 있을 겁니다. 네. 이분은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도 동참을 했고요.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하고 좀 다를 거다.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정권 2학기에 북의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하원 외교위원장이 되면은 방북을 추진하겠다. 네. 북한과 미국 간의 의회 회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했고요. 예. 다만 이 개인 의견이겠지만 또 민주당 정서를 반영하는 것인데 예.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서 북핵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 현실적 벽에 부딪혀 있는 CVID 완전한 그 핵폐기, 그리고 제재 압박 1분도의 정책에서 전환을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네. 핵 동결과 강력한 사찰을 요구해서 북과 단계적으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바이든 당선자 측 인사들 또 그쪽에 가까운 유력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앤디 김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고요. 예. 아주 젊은 의원입니다. 한국계고요. 본인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때 NSC 근무도 했고요. 바이든 친분이 있죠. 그리고 참모진하고도 항상 밀접하게 소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네. 필요하다면은
백악관과 청와대 간의 가격협을 도 하겠다. 이게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줘서 반가웠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DC가 아니고요. 저기 타코마 시애틀이 있는 태평양 연안 도시의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요. 네. 어머니가 한국계죠. 한국인이시죠. 예. 한국 이름이 순자랍니다. 이분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하고 아주 가까워요. 예. 같은 여성으로서 또 그래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또 미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본인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커트 캠벨 같은 분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를 했고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입니다. 네. 지금 오바마 캠프 인수팀하고도 상시 소통을 하는 분인데요. 바이든 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이든 캠프. 예. 우리하고 대화를 전달하겠다 했고요. 좀 민감한 사항들은 대외 보완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외교부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예. 루벤 가예고 의원은 아리조나주 출신 삼선 의원인데요. 이분은 주한 미군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주한 미군 일방적인 감축은 자기가 맡겠다. 또 의회 국방 수권법이라는 것을 게 있거든요. 네.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군 감축하는 걸 견제하려고 만든 법인데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속해서 한반도 안정에 주한미군이 기여하는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의회 외교 차원에서 이번에 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쪽은 이제는 또 정권 창출했고 좀 시작하는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쪽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스티븐 비건 장관도 부장관도 만나셨다면서요. 분위기 어땠는지 또 무슨 얘기 나오셨는지요? 예, 스티븐 비건은 국무부 부장관이고 대북 특별대표지 않습니까? 방북을 했고 또 해외에서도 북한과 직접 협상 주역이었고 또 하노이 지켜본 분입니다. 네. 하노이 결렬에 대해서 아쉬워했어요. 양쪽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컸었다. 요구가 너무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이 요구를 서로 좁혀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핵화는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싱가포르 하노이 성과에 대해서 또 한계에 대해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충실하게 차기 정부에 인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분입니다. 진지한 분이고 저희들이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들을 접촉했을 때도 이분에 대한 호평을 들었어요. 상당히 초당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고 또 본인이 또 북한을 직접 접촉하면서 또 한국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많은가 봐요. 저한테 참 우리 일행한테 아쉬움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 상원은 공화당 지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이 두 석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50대 48 아닙니까? 민주당이 두 석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되는데 공화당은 외교 정책, 협정, 비준, 또 동의 그리고 장관 등 고위직 인사청문을 합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습니다. 공화당하고의 관계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건 같은 경우는 중도적, 초당적 인물들은 한반도 문제 이 외교적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상당히 기여를 계속 해주실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박 6일 동안의 일정 소화하고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트럼프 정부 때 우리에게 잘했던 부분,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됐던 부분들은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들 좀 많이 좀 보고 오셨는지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30년 동안의 대북 접촉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은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았지 않습니까? 정상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단 지점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와 변수는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태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이 오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만큼 약속 지켜나가는 노력들 보여 나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도발은 백해무익합니다. 민주당 정부 간에 친화성이 있다는 걸 좀 이번에 느꼈는데요. 예. 민주당 인사들을 접촉하면서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생각이 또 거의 같습니다. 네. 한미 간의 공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북 정책 추진해 나가자. 예. 무력 절대 안 된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 못한다. 북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원칙을 확인한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정권 2학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충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다 인선도 해야 되고 국무부에 정책 리뷰를 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한미 간에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의사도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친밀한 외교 전략들을 해나간다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북 정책 또 동북아 여러 가지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우리도 미국의 정책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방미 성과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1년 만에 오늘 우리나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에 왜 오는 겁니까? 저도 내일 뵙기로 돼 있는데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세요? 이유가 예. 있죠. 뭐 그냥 오시겠습니까? 예. 뭐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부 교체도 있고 또 미중 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실제로 노골적인 전략 경쟁 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우리에게 또 피력하려고 하겠죠.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예. 그러나 한미 간은 동맹이고 네. 한중 간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도 외교를 잘해야지요.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듣고 또 네. 우리 입장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외교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를 보십시오. 그죠? 그렇죠. 한중 관계도 뭐 다 좋은 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도 앞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국익과 중국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게요. 예. 방역 협력이라든지 보건 협력은 이제 이건 자기 나라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한중 간의 기업인들하고 우리가 또 여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교류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 협력이라든지 코로나 대책 같은 거를 방역 협력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중국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요구해 나가야 됩니다. 예.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는 대중 외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한쪽의 편향 외교, 편중 외교, 편드는식의 외교는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외교적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친미냐 진중이나 양자택일을 우리 스스로가 강요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가능할까, 뭐 온다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연내에 가능할까라는 얘기들 참 많이 있었는데 왕이 부장의 이번 방안이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 탐색도
또 사전 뭐 답사적 성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한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좀 이렇게. 코로나가 사실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규모 방문이 되는데 네. 국가 원수 정상급 해외 방문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용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답사 선발 때도 가고 후발 때도 가고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역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죠.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을 주일 대사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창일 의원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 일본말도 유창하고 또 일본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서 아주 적임자를 골랐다 저는 생각하고요. 일본 내 상당히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일의원연맹 일원으로서 강창일 전 회장님 모시고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요. 네. 앞으로 한일 관계를 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 현안 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끝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외교 문제 오늘 외교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어떤 뭐 총평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당에서는 입장은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좀